자, 미스테리한 사건과 기이한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채집하러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분이죠. 현장의 사냥꾼 김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가져오신 보따리는 꽤나 현실적이면서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반갑습니다. 김 반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관상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사람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수십 년 동안 바닥 생활해보면서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진짜 악마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상냥한 미소를 짓고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웃는 얼굴의 악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웃는 얼굴의 악마라. 시작부터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데요. 배경이 어딘가요? 불과 몇 년 전 지방의 한 유흥가 외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인공은 똘비라는 가명을 쓰겠습니다.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똘비 씨는 소위 말하는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에서 밀려나고 나니 남은 건 퇴직금 몇 푼과 불안감뿐이었죠.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태국 마사지 샵을 인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똘비 씨가 정말 고지식할 정도로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마사지 샵이라고 하면 의뢰 퇴폐적이거나 불법적인 서비스를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똘비 씨는 가게를 인수할 때부터 선을 딱 그었습니다. 가게 문짝도 다 뜯어고쳐서 밖이 보이게 만들고 밀실 같은 건 아예 없애버렸어요. 나는 내 가족에게 떳떳한 장사를 하겠다. 이게 그 사람의 신조였습니다. 야,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사장님이네요. 사실 유흥가에서 그런 원칙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가게 사장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마사지 샵에서 건전하게만 해서 밥이나 먹고 살겠냐 하고요. 그런데 똘비 씨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깨끗한 곳을 찾는 손님들이 많았던 건지 개업하고 두어 달 만에 가게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커플들도 오고 가족 단위로도 오고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니까 사람 몸이 축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가게에는 기존 사장에게 인계받은 태국인 관리사 3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1번, 2번, 3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착하긴 한데 한국말도 서툴고 무엇보다 체력이 약했어요. 하루 종일 마사지를 하려면 손목이며 허리며 나만하질 않거든요. 손님은 밀려드는데 관리사가 부족해서 돌려보내는 일이 생기니까 똘비 씨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는데 사공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구인 광고라도 냈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똘비 씨가 알고 지내던 브로커, 그러니까 마사지 관리사들을 소개해주는 에이전시 실장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사장님, 진짜 물건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말 거의 원어민 수준이고 경력도 확실한 친구인데 지금 급하게 일할 곳을 찾고 있어요. 다른 가게 가기 전에 사장님이 먼저 잡으시죠. 똘비 씨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당장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관리사의 이름이 바로 제인이었습니다. 똘비 씨는 제인을 픽업하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터미널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인을 만났을 때 똘비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고 해요. 보통 관리사들이 화려하게 화장을 하거나 좀 기가 센 인상인 경우가 많은데 제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옷차림도 단정했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너무나 선해 보였거든요. 똘비 씨를 보자마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한국말 발음이나 억양이 정말 또박또박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똘비 씨가 물었답니다. 제인 씨는 한국말을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어요? 그러자 제인이 백미러를 통해 똘비 씨와 눈을 맞추며 웃으며 대답했대요. 한국 드라마 좋아해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정이 많잖아요. 사장님도 좋은 분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그 말 한마디에 똘비 씨는 제인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아,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런 복덩이가 굴러들어오다니 하고 생각했죠. 사장 입장에선 정말 복덩이처럼 보였겠네요. 일도 잘했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제인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기도 전에 제인은 가게 유니폼을 갈아입더니 대걸레부터 잡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1번, 2번, 3번 친구들은 손님이 없으면 대기실에 누워서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과자 부스러기나 흘려놓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제인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닥을 닦고 수건을 각 맞춰서 정리하고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싹 해놓는 겁니다. 똘비 씨가 말렸죠. 아니 제인 씨 오자마자 무슨 청소야, 좀 쉬어. 그런데 제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랍니다. 사장님, 가게가 깨끗해야 손님도 기분이 좋죠.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 일하는 거 좋아해요. 그날부터 제인은 가게의 에이스가 됐습니다. 마사지 실력도 기가 막혔어요.
제인에게 마사지를 받은 손님들은 하나같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야, 완벽하네요. 실력 좋지, 성격 좋지, 한국말 잘하지. 그런데 김 반장님, 보통 너무 완벽한 건 의심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십니다. 너무 달콤한 사탕은 이가 썩게 만드는 법이죠. 제인이 온 지 딱 2주가 지났을 무렵부터였습니다. 똘비 씨는 가게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미세했지만 매일 가게를 지키는 주인의 눈에는 확실히 보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관리사 1번, 2번, 3번의 태도였습니다. 원래 이 친구들은 똘비 씨가 청소 좀 해라, 정리 좀 해라 잔소리를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자기들끼리 태국어로 킥킥대며 떠들기 바빴던 애들이었어요. 사장이 뭐라고 해도 어차피 우린 외국인이고 너는 우리 없으면 장사 못하잖아 하는 배짱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똘비 씨가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게에 들어왔는데 아주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숨소리 하나 안 들리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왁자지껄 떠들거나 유튜브 보는 소리가 들려야 정상이거든요. 다들 자고 있었나요? 똘비 씨가 애들이 자나 싶어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긴 정말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한가운데 의자에 제인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그 앞에 1번, 2번, 3번 관리사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군기 잡힌 이등병들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로요. 더욱 이상한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혼이 나고 있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제인은 손에 든 스마트폰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무릎을 꿇은 3명의 관리사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를 귀 밑까지 억지로 끌어올린 듯한 눈은 전혀 웃지 않는데 입만 웃고 있는 기괴한 미소를 지은 채 제인을 바라보고 있었죠. 와, 상상하니까 좀 으스스한데요? 동료들끼리 그러고 있었다고요? 그 순간 제인이 인기척을 느낀지 고개를 획 돌려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똘비 씨와 눈이 마주친 거죠. 똘비 씨는 순간적으로 훔쳐보다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제인의 반응이 더 걸작이었습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당황하거나 놀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인은 그 자세 그대로 얼굴에 그 특유의 천새 같은 미소를 싹 띄우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오셨어요? 우리끼리 한국 예절 배우고 있었어요. 손님들한테 더 공손하게 하려고요. 똘비 씨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 순간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기특하네 하고 돌아섰지만 등 뒤에서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예절 교육을 하는데 왜 무릎을 꿇고 있지? 그리고 방금 그 웃음들은 뭐였지? 그때부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였군요. 그렇죠. 그날 저녁부터 1번, 2번, 3번 관리사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똘비 씨가 카운터에 앉아있으면 지나갈 때마다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없을 때도 절대 눕지 않았어요. 대기실 문이 열릴 때마다 힐끔 보면 그들은 항상 꼿꼿이 앉아있거나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까 봤던 그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요. 똘비 씨는 처음에 이게 제인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군기가 좀 잡히니 가게도 잘 돌아가고 좋지 않냐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그건 똘비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흑빛으로 변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생기를 누군가에게 빨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눈 밑은 쾌나게 들어가고 입술은 말라 비틀어지는데 입꼬리만 올라가 있는 그 얼굴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똘비 씨가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확신하게 된 사건이 며칠 뒤 새벽에 벌어집니다. 새벽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감이 다 된 새벽 3시쯤이었어요. 손님도 다 빠지고 이제 정리하고 퇴근하려는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담배 냄새는 아니고 뭔가 아주 진하고 역한 향 냄새였어요. 똘비 씨는 순간적으로 불이 난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냄새의 근원지는 대기실 쪽이었습니다. 똘비 씨는 노크를 하려다가 문득 며칠 전에 그 기이한 장면이 떠올라 숨을 죽이고 조용히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리고 틈새로 보이는 광경에 똘비 씨는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공포가 그 방 안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라? 도대체 문틈으로 무엇이 보였길래 그렇습니까? 설마 뭐 구판이라도 벌어지고 있었나요? 비슷했습니다. 방 안은 뿌연 연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담배 연기가 아니라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향이 있죠? 그 향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가장 상석, 그러니까 제일 편한 소파에 누워있는 제인이었습니다. 제인은 마치 여왕처럼 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고 그 발치에는 1번 관리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제인의 발을 정성스럽게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 관리사는 옆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요. 충격적인 건 3번 관리사였습니다. 3번은 방 구석 벽을 보고 서 있었는데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벌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일반적인 벌 서는 자세가 아니라 한쪽 다리를 들고 아주 기괴하게 비틀린 자세로 서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게 새벽 3시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네. 더 무서운 건 소리였습니다. 발을 주무르는 소리, 부채질하는 소리 외에는 그 누구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았어요. 3번 관리사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신음소리 한 번 안 내고 버티고 있었고요. 똘비 씨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잖아요. 똘비 씨가 문을 쾅 열고 들어갔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고함이 터져나왔죠. 그 순간 정적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보통 사장이 그렇게 화를 내면 놀라서 일어나거나 변명이라도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제인은 아주 천천히 눈을 뜨더니 그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겠나? 전혀요. 제인은 하품을 할 뻔하더니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장님, 왜 소리를 지르세요? 애들이 저 피곤하다고 마사지 해주겠다고 해서 받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산발은 자기가 마사지하다가 실수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번, 2번 관리사를 쳐다보며 태국어로 뭐라 짧게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던 1번과 2번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우리가 해주고 싶어서 했어요. 제 인원이 착해요. 똘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학대 현장인데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이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아닙니까?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거요. 정확합니다. 똘비 씨는 찜찜했지만 당사자들이 그렇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3번에게 손 내리라고 하고 다들 빨리 자라고 호통을 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똘비 씨의 의심은 공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똘비 씨는 관리사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밝은 조명 아래서 보니까 그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2번 관리사가 높은 선반에 있는 수건을 꺼내려고 팔을 뻗었는데 반팔 유니폼 소매가 살짝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 안쪽, 그러니까 겨드랑이와 팔뚝 안쪽 살에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던 겁니다. 어디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손가락으로 살점을 쥐어뜯거나 꼬집어서 생긴 아주 작고 짙은 멍들이었죠. 아이고, 끔찍하네요. 안 보이는 것만 골라서 괴롭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번 관리사는 걷는 게 이상했어요. 절뚝거리는 건 아닌데 발바닥을 바닥에 제대로 딛지 못하고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어다녔어요. 마치 발바닥에 가시라도 박힌 사람처럼요. 똘비 씨가 1번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야, 2번아, 너 팔 왜 그래? 어디 다쳤어? 그랬더니 2번이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하고는 또 그 억지 미소를 짓는 겁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동자는 똘비 씨 뒤에 있는 누군가를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똘비 씨가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 복도 끝에 어둠 속에서 제인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었네요. 똘비 씨도 이걸 눈치챘을 텐데요. 가만히 있었나요? 똘비 씨도 바보는 아니죠.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작전을 짰습니다. 제인을 일부러 심부름을 보냈어요. 가게에 필요한 물품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시내에 있는 마트까지 다녀오라고 시켰죠. 왕복 1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제인이 나가자마자 똘비 씨는 가장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2번 관리사를 카운터 뒤쪽 탕비실로 불렀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거든요. 2번을 앉혀놓고 음료수를 하나 따주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야, 2번아,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 제인 멀리 갔어. 나한테만 솔직하게 말해봐. 제인이 너희들 때리지? 너 팔에 멍든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도와줄게. 경찰에 신고해줄까? 드디어 물어맞군요. 2번 관리사가 입을 열었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2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이 달달달 소리를 내며 흔들릴 정도로요. 똘비 씨가 2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말해.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2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얼굴을 보고 똘비 씨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2번은 울고 있었어요. 눈물 콧물이 번벅이 돼서 흐르고 있는데 입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표정으로 2번이 똘비 씨의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모른 척하세요. 우리 다 죽어요. 제인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단요? 뭘 알고 있다는 거죠? 똘비 씨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려는 찰나였습니다. 탕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분명히 마트에 갔어야 할 제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든 채로요. 제인의 얼굴엔 평소에 그 상냥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2번 관리사를 빤히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려 똘비 씨를 보며 입꼬리를 쓱 올렸습니다. 사장님, 마트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왔어요. 근데 둘이 여기서 뭐 하세요? 2번, 너 청소 안 하고 농땡이 피는 거야? 그 목소리가 너무나 차갑고 낮아서 탕비실 온도가 5도는 떨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2번 관리사는 제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닥에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빌기 시작했고요. 와, 심장이 멎을 뻔했겠네요. 마트에 갔어야 할 사람이 등 뒤에 서 있었다니. 똘비 씨는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했습니까? 똘비 씨도 산절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표정을 싹 바꾸고 태연하게 연기했답니다. 제인 왔어? 아니, 2번이가 요즘 향수병에 걸렸는지 자꾸 울길래 내가 달래주고 있었어. 너도 알잖아, 얘들 마음 약한 거. 이렇게 둘러댔죠. 제인은 그 말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묘한 표정으로 똘비 씨와 2번을 번갈아 보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향수병이요? 그럼 제가 잘 위로해줘야겠네요. 사장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고는 2번 관리사의 뒷덜미를 낚아채듯이 잡고 대기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2번 관리사가 똘비 씨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마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것 같아서 똘비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죠.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똘비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제인을 내쫓아야겠다. 다음 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단골 손님이 와서 제인을 지명했는데 그 코스가 120분짜리 전신관리였습니다. 제인이 마사지룸에 들어가서 문을 닫자마자 똘비 씨는 카운터 자리를 비우고 곧바로 대기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번, 2번이 아니라 가장 겁이 많고 나이가 어린 3번 관리사를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가게 뒷문 쪽에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CCTV도 없고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곳이거든요. 아무도 못 듣는 곳으로 데려갔군요. 네, 똘비 씨는 3번 관리사를 벽 쪽으로 몰아세우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3번아, 시간 없다. 너 내가 지금 경찰 부를까? 아니면 나한테 사실대로 말할래? 제인이 너희한테 무슨 짓 했어? 돈 뺏었어? 아니면 때렸어? 3번 관리사는 처음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똘비 씨가 너 말 안 하면 내가 지금 당장 마사지방 문 열고 들어가서 제인한테 다 물어본다. 그럼 제인이 알게 될 텐데 그래도 돼? 하고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러자 3번이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는데 똘비 씨는 그걸 보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폰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범한 사진이 아니었어요. 태국에 있는 3번 관리사의 고향집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시골집 마당에 3번의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이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그 사진 위에 빨간색 펜으로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똘비 씨가 손을 떨며 물었죠. 이게 뭐야? 제인이 이걸 왜 보내? 그러자 3번이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장님, 제인이 우리 집 주소 다 알아요. 제인이 사람 사서 우리 가족 다 죽일 수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 처음에 환심을 살 때 가족들한테 선물 보내준다고 하면서 주소를 알아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 친절함이 전부 덫이었던 겁니다. 제인은 태국 현지에 있는 갱단인지 아니면 심부름 센터인지 모를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오늘 밤 당장 너네 부모님 집에 불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인이 이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가족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똘비 씨가 가게를 건전하게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인은 가게 안에서 또 다른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장사라뇨? 설마? 네, 사장님 짐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인은 손님들에게 은밀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장님 몰래 현금으로 주시면 특별 서비스를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1번, 2번, 3번 관리사들을 강제로 그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애들이 안 하겠다고 버티면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했고요. 그리고 더 악랄한 건 관리사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서비스를 할 게 제인이 몰래 문틈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거나 녹음을 해뒀다는 겁니다. 와, 진짜 악마네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빌미로 신고도 못하게 막은 거군요. 그렇죠. 이게 알려지면 너희는 한국에서 추방당하는 건 물론이고 보수적인 태국 시골 마을에 이 영상을 뿌려서 가족들 얼굴도 못 들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이 친구들은 불법 체류 신분이거나 비자 문제가 얽혀있는 약자들이다 보니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똘비 씨가 목격했던 그 기괴한 미소 기억나십니까? 그건 제인이 시킨 훈련이었습니다. 손님들한테 티내지 가라. 사장이 우울한 표정 보이면 사장이 의심한다. 사장이 눈치채는 순간 너희 가족은 끝이다.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웃어라. 입 찢어질 때까지 웃어라.
그 불쌍한 친구들은 살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와중에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 정말 듣는 내내 숨이 막히네요. 이번 관리사가 울면서도 웃고 있었던 게 이제 이해가 갑니다. 똘비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똘비 씨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인이라는 여자가 단순히 돈 좀 벌려는 좀도둑 수준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랄한 범죄자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지금 섣분에 건드렸다간 3번 관리사의 말대로 이 친구들의 가족이 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똘비 씨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똘비 씨는 일단 3번을 진정시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 가족 아무 일 없을 거야. 내가 제인 내보내고 그 영상도 다 없애줄게. 나 믿지? 똘비 씨는 3번을 먼저 가게로 들여보내고 혼자 뒷골목에 서서 담배를 피우며 손을 덜덜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오늘 밤 끝장을 본다. 오늘 밤 끝장을 본다? 위험한 선택 아닙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똘비 씨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가 시작될 거고 그 과정에서 불법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면 1, 2, 3번 친구들은 강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제인이 경찰서에 잡혀가기 전에 어딘가로 연락해서 가족들을 해코지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똘비 씨는 직접 제인을 제압해서 핸드폰을 뺐고 자백을 받아낸 뒤에 조용히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똘비 씨는 간과했습니다. 악마는 항상 평범한 사람의 생각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모두가 퇴근 준비를 할 때 똘비 씨는 셔터를 내리며 문을 잠갔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요. 그리고 제인을 불렀습니다. 제인아, 잠깐 나 좀 보자. 와, 셔터를 내리고 문을 잠갔다? 이건 똘비 씨가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덤빈 거 아닙니까? 밀폐된 공간에 악마와 단둘이 남겨진 건데 제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순간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똘비 씨가 셔터 리모컨을 누르고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잠기자 제인이 하던 동작을 멈추고 똘비 씨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똘비 씨는 긴장한 상태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 있었고 제인은 카운터 앞에 서 있었죠. 똘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인아, 쇼 그만해라. 나 다 알았다. 너 폰 내놔. 그 안에 있는 영상이랑 사진 다 지우고 짐 싸서 나가. 내 발로 나가면 경찰은 신고 안 할게. 똘비 씨 딴에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제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여전히 그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억울해요. 끝까지 연기를 하는 거죠.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똘비 씨가 3번한테 받은 사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가 3번이네 가족 사진에 X자 쳐서 보냈잖아. 너 사람 아니야. 당장 폰 내놔!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인의 얼굴에서 그 지겹도록 달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이 툭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눈빛이 돌변했는데 똘비 씨 말로는 사람이 짐승을 볼 때의 눈빛이 아니라 짐승이 먹잇감을 보는 눈빛 같았다고 합니다. 제인이 낮은 목소리로 한국말을 씹어 뱉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 멍청한 년들이 입을 놀렸네. 사장님 그냥 모른 척 하시지 그랬어요. 그럼 서로 돈 벌고 좋잖아요. 와, 본색을 드러냈군요. 네. 그러더니 제인이 갑자기 카운터 안쪽으로 쑥 들어와서 자기 가방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똘비 씨가 막아섰죠. 어딜 도망가? 폰 내놓으라고. 똘비 씨가 제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힘이 장사예요. 덩치는 똘비 씨 반만한데 뼈가 통뼈인지 뿌리치는 힘이 엄청났습니다. 똘비 씨가 밀려나면서 캐리어를 뺏었는데 캐리어 뚜껑에 칼날이 박혔습니다. 만약 캐리어가 없었으면 똘비 씨 배에 구멍이 났을 겁니다. 정말 천운이네요. 캐리어로 막았으니 망정이지. 똘비 씨는 죽을 힘을 다해서 캐리어를 밀어붙였습니다. 제인이 칼을 빼려고 낑낑거리는 사이에 캐리어 통째로 제인을 밀어서 벽으로 쾅 하고 충돌시켰습니다. 제인이 윽 하고 신음을 내며 칼을 놓쳤죠. 똘비 씨는 이때다 싶어서 제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눌렀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사람을 찔러? 똘비 씨가 제압을 하고 112를 누르려고 한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는데 이 악마 같은 여자가 포기를 안 합니다. 바닥에 깔린 상태에서 고개를 쳐드더니 똘비 씨의 손목을 있는 힘껏 물어 뜯었습니다. 물어요? 그냥 앙 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살점과 뼈를 씹어버렸습니다. 똘비 씨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팔을 뺐는데 손목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순간적으로 힘이 풀렸고 제인은 그 틈을 타서 쥐새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똘비 씨가 피를 흘리며 다시 잡으려고 했지만 제인은 이미 뒷문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기 직전에 제인이 멈춰서서 똘비 씨를 돌아봤습니다. 입가에 똘비 씨의 피를 묻힌 채로 그 상황에서도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장님 부모님 댁이 땡땡 아파트 103동 맞죠? 제가 꼭 찾아갈게요. 선물 드리러요. 그 말을 남기고 제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똘비 씨는 쫓아갈 생각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목의 고통보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와, 부모님 댁 주소를 읊고 갔다뇨. 그 상황에서 손목이 으스러진 것보다 그 말이 더 무서웠겠는데요? 그래서 똘비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부모님께 전화했나요? 네. 똘비 씨는 피가 철철 흐르는 손목을 넥타이로 대충 감아 지혈하면서 바로 본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똘비 씨가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대요. 엄마, 문 잠가! 지금 누가 벨 눌러도 절대 열어주지 마! 아들놈이 밤늦게 전화해서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니 부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똘비 씨는 차마 흉기를 든 여자가 간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강도 사건이 났는데 범인이 그쪽으로 도주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해서 단속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는 1번, 2번, 3번 관리사들을 모았습니다. 그 친구들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어요. 제인이 도망갔으니 보복이 두려웠을 텐데. 맞습니다. 애들이 공포에 질려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제인은 악마라고, 제인은 귀신이라서 어디든 다 보고 있다고 하면서요. 똘비 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1번, 2번, 3번 친구들이 필사적으로 말렸습니다. 경찰이 오면 자기들은 불법 체류로 추방당하고 태국에 있는 가족들은 제인의 조직한테 당할 거라고요. 결국 똘비 씨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불쌍한 친구들을 살리는 길은 여기서 멀리 도망치게 해주는 것뿐이라고 판단했죠. 똘비 씨는 금고에 있는 현금을 몽땅 털어서 3명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짐 싸서 터미널로 가라. 그리고 부산이든 광주든 최대한 멀리 떠나서 숨어 지내라. 휴대폰 번호도 다 바꿔라. 사장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졌군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무사히 떠났습니까? 네, 그 새벽에 콜택시를 불러서 태워보냈습니다. 떠나기 전에 2번 관리사가 똘비 씨한테 미안하다고 펑크 물면서 그러더래요. 사장님, 제인이 처음 왔을 때 우리한테 그랬어요. 이 가게 사장님 착해서 이용해 먹기 좋다고. 우리가 바보라서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데 똘비 씨는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게 화근이었나 싶어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직원들을 다 보내고 똘비 씨는 혼자 텅 빈 가게에 남아서 소주를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손목의 통증보다 등 뒤에 칼이 꽂힐 것 같은 공포가 더 컸으니까요. 그 뒤로 제인은 잡혔으니까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됐나요? 그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똘비 씨가 나중에 따로 경찰 아는 분을 통해 수소문을 해봤는데 제인이라는 여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냈던 이력서, 위조된 것이었고 사용하던 휴대폰은 대포폰이었습니다. CCTV를 돌려봐도 교묘하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거나 화질이 안 좋은 곳만 골라서 다녀서 신원을 특정할 수가 없었대요. 말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진 겁니다. 똘비 씨 부모님 댁에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똘비 씨는 그 뒤로 몇 달 동안 부모님 댁 현관 앞에 CCTV를 달아놓고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웃는 얼굴이 인터폰 화면에 뜰까봐요.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고 피해자들만 뿔뿔이 흩어졌군요. 똘비 씨는 그 뒤로 가게를 계속하셨습니까? 아니요, 도저히 못하겠더랍니다. 그 대기실에 들어갈 때마다 향냄새가 나는 것 같고 구석에서 제인이 웃고 있는 환영이 보여서 결국 가게를 헐값에 넘기고 장사를 접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회사에 경비직으로 취직해서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똘비 씨가 저한테 이 제보를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꼭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이유 없이 너무 친절한 사람은 의심해라. 특히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직원이 너무 완벽하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불법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악마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제인은 아마 지금도 이름과 얼굴을 바꾸고 어느 마사지샵이나 식당에서 세상 가장 선한 미소를 지으며 사장님, 저 일 잘해요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게에 새로운 그 직원, 웃는 모습이 제인과 닮았지 않나요? 와, 마지막 멘트가 정말 소름 돋네요. 지금도 어디선가 웃고 있을 제인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합니다. 오늘 김 단장님이 들려주신 웃는 얼굴의 악마 이야기,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람은 얼굴만 봐서는 모릅니다. 귀족님들, 오늘 밤엔 문단속 철저히 하시고 혹시라도 낯선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면 제 이야기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 반장이었습니다.
네, 김 반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도 웃는 얼굴에 악마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기이하고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 극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